자, 이어서 그러면은 소년 원내의 그 징계 그랬는데, 여기서 소년 원만이 아니라 소년 분류 심사원에도 징계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게 되면은,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14조의 2에 규정한 규율 위반 행위를 하면 보호소년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제목은 소년원 내의 징계로 되어 있지만은 소년원과 소년 분류심사원 내에서의 징계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년원 내의 징계 제 15조, 이것은 이제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51개 조문 중에서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18조,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15조하고 15조의 2, 그리고 이제 이 14조의 2 해가지고 보호장비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51개 조문 중에서 시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별표 3개씩 해야 할 조문들이 바로 14조의 2, 15조의 2, 15조의 2, 그리고 18조의 2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친 김에 여기 소년원내 징계 옆에다가 별표 4개 하세요. 자, 그래서 종래에는 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징계 가할 때 원장이 그냥 직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서 이제는 2020년 와가지고 얼마 전이죠. 개정을 해서 이제 이런 거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처우 징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15조의 2도 출제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자, 원장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면 틀린 선지가 된다. 이제는 이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장은 처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다가 맞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그 전제로 이해하면서 징계 규정 보도록 하자고요. 징계 규정은 7가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 중에서 징계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씩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 행사 참가 정지, 이것은 다른 징계하고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이것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자, 그것은 법 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자, 여기서 원장은, 그러니까 소년 원장과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징계의 그 종류 구분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훈계이지 경고가 아니다 하는 거. 이 경고도 이제 이 형집행법에서 징벌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훈계를 경고로 바꾸는 함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내에서 봉사활동 시키는 것이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밖에서 봉사활동 시키는 것이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내 봉사활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기 같이 생활하면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제 어떤 행패를 부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서면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지 말로써 사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서면 사과. 그래서 서면으로 글로써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시키는 그런 거 징계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20일 이내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원내에서 징계 갈 수 있는 최장기간은 20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일 이내에 텔레비전 시청 제한,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단체 체육활동 정지, 20일 이내에 공동 참가 정지. 자, 그래서 7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훈계이고,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은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 이것은 당연히 독방에다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조용히 반성하게 하는 그런 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점. 이것도 이제 그 형집행법에서 징벌 기간이 최장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로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줄임말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훈계에서 훈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훈. 그 다음에 이제 원내 봉사활동에서 원. 그래서 훈원. 그 다음에 서면사과에 있어서 사과, 사.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니까 첫자 따가지고 텔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체육활동 경지에서 키워드가 체육활동이죠. 그래서 체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동행사 참가, 근신. 근신은 투자밖에 안 되니까 근신 그대로 부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1항 3호부터 6호까지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원훈은 함께 부과할 수 없으나 원훈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7호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한 문장으로 기억할 때 훈계 원내 봉사활동 근신이죠. 그러니까 원, 훈,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훈은 함께 부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과죠. 그래서 사텔, 채공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원봉 훈계는 원봉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고 사텔 채공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출제됐을 때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이렇게 암기법을 써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도록 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7호 가장 무거운 근신처분, 이것은 너무 어린애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작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 즉 10세에서 13세 소년까지는 부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년법상 뭐예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신처분은 부과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소년법에서 또 14세로 기억했던 것이 그렇지. 범죄 소년은 14세에서부터 18세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법하고 보호소년법에서 14세는 그 두 가지 점에서 특히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14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연령 구분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잖아. 소년법에서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3가지다. 했죠. 그 3가지가 뭐야? 바로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 사봉사명령 3가지였죠. 그렇지. 여기서 딱 고개가 좌우로, 그 말 듣는 순간 고개가 좌우로 뭔가 이렇게 저지하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이건 뭔가 틀린 지문이야. 이게 뭐예요? 내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보호관찰 이렇게 했잖아요. 장기보호관찰이 아니라 장기소년원 성취죠. 그래서 항상 장기보호관찰하고 장기소년원 성취를 잘 뒤바꾸기 때문에 그런 함정 패턴 주의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 이런 꿈속에서도 그냥 탁탁 구분이 돼야 돼. 그럴 정도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 형사정책 90점 이상 맞아가지고 거뜬하게 내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주의하라. 그래서 연령 제한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떠올라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소년 송치는 연령 제한이 있고 12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 송치이고 14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사회봉사명령이다. 그러니까 14세 하게 되면은 범죄소년도 14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수강명령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이다. 그리고 이 근신은 14세 이상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14세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 숫자 딱 떠오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시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가장 절약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 그냥 단독으로만 딱딱 암기하고 있으면은 시험장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이나 실수하지 않는 그런 훈련,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합격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가도록 하세요. 종합적인 공부. 그 다음에 지정된 실안에서 근신하는 것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하도록 해야죠. 독방에서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반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도 이 20년에 와서야 새롭게 신설한 내용이야. 그래서 매주 1회 이상 이것은 또 어떻게 출제하냐 하게 되면 단위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함정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받는 자에게는 그 기간 중에서 텔체의 공은 함께 처우 제한이 부과된다. 그래서 텔체공 이것은 이제 근신에 처해지게 되면 텔체공이 함께 부과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암기법 이 문장으로 암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더 쉽게 근신에 처해지면 텔체공이 함께 부과된다가 더 쉽게 떠오를 것 같으면 그 한 가지 선택해 가지고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항상 원래 이 암기법은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 참조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 암기법을 군데군데 이렇게 예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암기 문장이 떠오르면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근신에 처해지게 되면 텔체공이 함께 부과된다. 또는 근신에 처해지면 전시단체가 공동으로 부과된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텔체공 이외에는 함께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중에서 바로 이 텔체 공동행사 참가 이것만 이제 근신 처분 내리면은 자동적으로 별도로 이것이 병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근신 기간 동안에는 텔레비전 볼 수 없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 체육활동도 시켜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이제 위문공연이 왔다. 이런 거 공동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근신처분 받은 애는 참가시켜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텔체공은 원칙적으로 근신처분 내려지게 되면 동시에 이런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텔체공 이외에 바로 훈원사 이것은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가벼운 것들은 뭐 어떤 자유 제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근신할 때 오히려 이런 훈계도 하고 원내 봉사활동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반성문 작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신처분 내려지면 텔체공만 원칙적으로 함께 제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놓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에 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교정 성적을 빼야 한다.
이제 교정 성적 점수를 뺄 수 있다가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뭐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미 이런 거 논리력은 충분히 개발이 됐을 거예요. 교정 성적 점수 빼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교정 성적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보호 소년이지 위탁 소년과 유치 소년은 해당될 수 없죠. 유치 소년이나 위탁 소년 그런 경우에는 아직 보호 처분 받기 이전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정 성적은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교정 성적 점수 이것은 이 소년원에서 보호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위탁 소년이나 유치 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어도 소년 원장 등은이 아니라 소년 원장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정 점수를 이 징계 받았을 때 교정 점수를 감점시키는 것은 오로지 보호 소년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위탁 소년이나 유치 소년에도 해당이 돼요. 근데 유치 소년과 위탁 소년에 대해서는 교정 점수 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년원에서 징계 처분 받으면 당연히 교정 점수까지 감점이 된다. 그래서 불리한 그런 처우 조치가 내려지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교정 성적 점수 감점 이것이 하나의 별도의 징계 제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7가지 징계의 한 종류는 아니고 소년원에서 보호 소년에게 징계를 가했을 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교정 성적 점수를 빼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 상황을 고려해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어떤 이 응보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원장은 보호소년 등에게 여기서는 보호소년 등이니까 위탁소년, 유치소년도 해당이 되죠.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보호자에게, 엄마 아빠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할 수 있다도 아니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보면은 단서 규정이 없죠. 어찌어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냐면 보호소년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틀린 선지로 출제할 수 있어요. 이제 오자죠. 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X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보호소년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지하지 않는 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계 처분 내려지면은 교육상 반드시 보호소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뭐 징계 내려지면은 또 이제 집에서도 너는 자식아 어디 가서나 문제아야 이런 또 낙인이 가해질 수가 있고 하니까 이번 그 징계 받은 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통지하지 말아주세요.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처분 내려지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고, 이미 이제 뭐 이런 거 법조문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할 때 내가 어떤 조치를 하면 합법인데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 위법한 직무행위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통지를 빠뜨리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야. 자, 그 점 이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정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와는 의무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등자인데 이 보호소년 등인데 그 보호소년이 빠졌어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든 제도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죠. 자,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제 가능성 초 A급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 규정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이
15조의 2이 규정은 특히 별표 4개 중에서도 별표 하나 더 해도 돼. 별표 5개까지 붙여도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보소연대의 최고중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인은 1명 이상으로 한다지 2명 이상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히 구성 인원 가지고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이제 징계를 가하기 위해서 이 징계위원회, 처우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처우징계위원회를 열 때마다 바로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은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할 때에도 민간위원 1명 이상이니까 1명, 뭐 2명, 3명, 4명, 뭐 5명 이렇게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실제 이제 어떤 거 처우징계위원회 열 때 민간위원을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회의를 개최시켜 버리면 이 제도를 둔 의의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처우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열 때마다 민간인원을 1명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민간인원 1명 이상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위원회는 그대로 개최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